그 터부터 범상치 않은 400년 부자 마을이 있습니다. 만석을 하시으니까 만석이요? 옛날로 치면은 대재벌이었어요. 아. 부자는 기본, 출세, 입신, 양명까지 우리 집안에는 연고대 나와는 빛을 못 봅니다. 제일 못하는 사람만 하나. 한편 그 기운만으로도 예사롭지 않은 또 다른 마을. 이제 밖에 나가면 우리 동기생들 이렇게 만나면은 야 너는 늙지도 않네 세상 거꾸로 간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모여든다는데요. 한옥의 묘를 빠져서 내 지금도 지금 구상이 다 됐어요. 어떤 걸 지고 석가리는 어떻게 올리고 한옥 미치는 사람 미치는. 참 부럽습니다, 박사님. 저하고 바꿉시다. 복을 부르는 특별한 집들. 어디 만나보실까요? 첫 번째 찾아간 곳은 경북 칠곡의 매원마을. 하회 양동마을과 더불어 일찍이 영남의 3대 반촌이었다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네요. 조선 시대부터 천석군? 아니 만석군? 뭐 이런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나왔었다고 해요. 야,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이 마을에 있는 건가? 집에 있는 건가? 400여 년간 광주이시 집성촌이었던 매원마을. 최근 전국 최초로 마을 단위 국가등록문화재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저기 보니까 뭔가 범상치 않은 집이 있는데 60여 채의 전통 한옥 중 유독 눈에 띄는 고풍스런 집이네요. 오, 야, 이 안내판이 있는 거 보니까 이 문화재인가 보네. 야, 그 문화재 누가 사신다는 건가? 누가 계실까? 무려 130여 년 전에 지은 집이랍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이 여기 이제 집주인이신 거죠? 예, 그 안내판에 예. 이 문화재라고 되어 있던데 문화재 사시는 거예요? 예. 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이시 둔촌공 21대손 매원 사는 이수욱입니다. 아내 황태숙입니다. 매원마을이라는 곳은 특히 부촌으로도 영남에서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농토로는 선산, 구미, 김천부터 경남의 의령까지 토지가 뻗쳐 있습니다. 천석이 7, 만석이 3집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도 굉장히 부자시겠어요.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매원마을의 고택들은 대개 조선 후기에 지어진 상류주택이라는데요.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 집에서 천석군, 만석군도 많이 나왔는데 과연 그 비결이 뭘까? 이름이 딱 하는 풍수들이 우리 마을을 꼭 찾았습니다. 위에서 이래 보면은 매화꽃이 딱 떨어져가 있단 말이라. 노란 수순이 되어 있는 마을이 우리 마을입니다. 여기에 바로 보이는 데가 고래입입니다. 산을 중심으로 반타원형으로 여기 보고 있고 여기 방향을 맞춰는 데가 훨씬 부자였습니다. 이런 아주 명당 자리를 찾아가지고 집을 지으면 이 선생님 가문처럼 이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잘 없습니다. 약 130년 전 남편의 조부님이 지었다는 이 집은요.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지형에 당시의 생활상과 경제력이 잘 드러난 남부지방의 전형적인 상류 가옥입니다. 곡식과 과일을 보관했던 3칸짜리 광채도 있네요. 우리 한옥 구조가 보통 이제 살림은 좀 가리고 예. 또 사랑채만 외부에 이제 공개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안채가 이렇게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6.25 때 이제 폭격을 맞아가지고 집이 소실되고 또 대문채가 여기 좀 없어져 버렸습니다. 소마구, 그다음에 방앗간, 그다음에
창고,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3칸이. 마을의 낡은 고택들을 지키기 위해 문화재 등록을 지도했다는데요. 그때 마을에서 엄청 반대했습니다. 한옥을 지어야 된다 이러면 돈이 많이 들어서 우리는 한옥을 못 짓는다 이래갖고도 더 반대하는 이유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일명 진주택이라 불리는 이 집이 문화재가 된 거는 특히 지붕 때문이라는데요. 이 사랑채 지붕이 조금 달라 보여요. 이거는 일제시대 때에 납작기와 문화재 급히기에 지정이 되는 거는 뭐 때문에 되나 하면은 2조 때와 일제 때 현대의 징검다리 하는 건축 양식의 변화 때문에 이 집을 빨리 지정을 했어요. 비록 15년 전 보수는 했지만 조선 후기 건축 양식 그대로를 재현한 안채와 현대 사랑채가 한 공간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130여 년 전 지었다는 사랑채와는 달리 사실 안채는 그보다 훨씬 오래된 무려 250년 된 집을 역시 남편의 조부님이 이토로 옮겨온 것이라는데요. 당시의 재력을 짐작할 만합니다. 친정 모친이 이제 여기 적극 시집 가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양반이 좋다. 중매하신 분이 중매해갖고. 운이 좋지요. 왜 좋죠? 아버님 딱 보시면 선비의 그게 느껴지시거든요. 완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집을 12월 달에 시집을 왔는데 며칠 안 돼서 할아버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수도도 보관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잖아요. 밖에서 설거지를 해갖고 엎으면 딱 들어붙어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아무리 양반댁 부잣집이라도 그 추운 겨울 옛 한옥에서 시집살이의 살림까지 녹록지 않았겠네요. 손님이 끊일 날이 없었지요. 그래서 80kg 한 가마니 밥을 했다니 한 달에. 네, 손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아마 도망갈까요? 저도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와, 근데 그 맛배지붕 굉장히 이제 단순한 지붕 너머에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예. 한옥에 어울리는 회화나무는 집안의 위세를 상징하는 나무였다죠? 이건 아무 집에나 또 못 심습니다. 옛날에 당상관 이상 되는 집이라야 이 나무를 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대과급제하라고 기념식수로 심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주로 양반가와 서원에 선비나무인 회화나무를 많이 심었다네요. 그런데 매원 마을도 회화나무의 덕을 본 걸까요? 16대 족계 할아버지가 여기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400년 됐는데 이 대과급제에 23분이 하셨답니다. 그 제일 좋다 하는 서울대도 한 70명이 넘는 분들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잘 아시는 인물로는 제일 못한 사람만 하나. 그런데 이 마을의 고택 가운데는 부부가 소유한 또 한 채의 예집이 있는데요. 지경당이라는 곳입니다. 미음자형의 비교적 잘 보존된 집인데요. 제가 아까 쭉 돌아봤는데 너무 한옥이 명품이더라고요. 예. 우리 할아버지 형제분 댁인데 이 집이 우리 종교부님께서는 만석을 하시으니까 만석이요? 옛날로 치면은 대재벌이었습니다. 아. 고택을 쭉 다니시면서 대문이 네. 이런 대문을 보셨습니까?
이게 팔짝 지붕입니다. 이거는 원래는 궁예밖에 없는 겁니다. 판문. 네. 이거는 어른 5지가 둘러있는 소나무인데 이런 나무는 우리나라에 없답니다. 이게 귀한 그래요? 수수께끼의 저 나무랍니다. 네. 집 좋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안답니다. 아, 집 자랑하시니까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시네요. 주로 남자들의 공간인 사랑채와 안채를 비롯해 각 공간이 거의 완전하게 남아있지만은 그래도 시대의 아픔을 피하지는 못했는데요. 6.25 때에 인민군 야전병원이었습니다. 여기가 미군이 폭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불바다를 만들어서 네. 저 우리 종가 쪽에는 모두가 불타버렸습니다. 불타버렸어요. 여기는 환자들이 있는 병원이니까. 야전병원이라서 여기는 폭격을 덜해서 그나마 여기 남아 있습니다. 주변만 살아남아. 예. 그래요. 당시에 집이 얼마나 크고 좋았으면 병원으로 쓰였을까요? 부부는 이 집을 인수해 사비를 들여 꾸준히 보수해 왔다는데요. 뜯어가는 걸로 조건을 가지고 누가 사가지고 하게 됐다고. 물어보는데 그 계약금 배를 물어주고 애들이 가보고는 전부 다 왜 이 집을 샀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완전 귀신 나오기 직전이래. 제가 수리해놨기 때문에 저래라 됐지. 지금 나무값하고 조경비하고 하면은 돌값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건 한 10억은 들어갔을 겁니다. 흙만 해도 몇 차 왔지? 흙을 40몇 차 잡아였습니다. 25돈 차.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수리에 대한 부담은 줄었지만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집이랍니다. 그래 고위에도 썰고 거기 깨끗하게 썰어. 이게 구입한 지가 벌써 한 10몇 년이 그렇지 12, 13년 됐지. 그 왔을 때만 해도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었는데 지금 수리하기 좋지. 보기엔 좋네. 저희 일가부모께서 이게 필요가 없어서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그 나무값 정도만 지급했던 부분인데 안 좋은 부분은 흙 돋우고 다시 돌 다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진 상황이죠. 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상이 물려주는 걸 돈으로 보면 그 집은 망합니다. 그걸 팔아서 돈을 만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딴 데 돈을 만들면 되지요. 노브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저희 어머니랑 저희랑 3명이서 왜 그렇게 몇 달 동안 사다리 올라가면서 흙 깨고 오기고 부수고 다시 걷어내고 왜 이거를 했을까?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좀 굳이 아무리 좋은 명문가라도 자기 자신이 흐트러지면 그건 명문가는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명문가를 만들려고 그러고 지키려고 해야만이 그게 명문가가 되는 거지요. 목숨 걸고 하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좀 너무 과하다 싶어서. 3남매인 자식들이 대를 이어 이 집을 지켜가는 것이 부부의 바람이라네요. 이미 정해졌습니다. 다 정해졌습니다. 진주댁은 맞지? 요거는 딸이 늦게 사. 나도 여 살란다 해서 이걸 저거는 막내. 그래 같이 살라고 해요. 주입식으로 여기는 형이 살고 여긴 너가 살고 여긴 누나가 살고 형제들 있어야 재밌다. 그래야지 와서 재밌을 거라고 계속 주입 아닌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당하고 있습니다. 자손들이 대를 이어 물려받을 집이기에 더욱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공이 되면 예. 이곳은 그냥 이렇게 비워놓게 되는 건가요? 아니, 우리가 이리 이사 와서 살려고.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안은 내부는 우리가 뭐 편하게 새로 해도 되니까 아. 새로 고쳐서 와야 되지. 결혼하면서 사셨던 그 집보다 훨씬 업그레이드가 돼가고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머님의 생활에 맞게 12년 전부터 보수가 진행 중인 이 집은 안채만 부분 수리와 보수를 마친 상태인데요. 중사랑채와 고간이 있는 광채 등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부분 교체를 이제 많이 하셨는데요. 예. 근데 이 정도의 정말 문화재급의 그 건물이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거든요. 전부 다 뜯어가지고 번호를 매겨서 썩은 거는 돌이 내고 네. 끼우고 맞추고 영 못 쓰는 거는 갈아 넣고 설계대로 하나하나 끼워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문화재가 아니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수해서 쓰는 게 보통 일은 아닌 거네요. 새로 짓는 게 낫죠. 차라리 새로 지는 게 나아요. 문화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하는 거죠. 원래 춘향목이 버금갈 고제가 없어 새 목재를 썼다는데 시간이 더해져야 제멋이 나겠죠? 한때는 도심에 살기도 했지만은 옛집들을 지키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부부인데요.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사시는 집이 바로 이 집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새로 지은 집 같은데. 예, 새로 지었습니다. 원형 보존 지역이라서 문화재가 바로 옆이기 때문에 네. 원형대로 위치도 그대로. 대문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예. 또 좀 점잖고 예. 이 집의 어떤 기품을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왜 저희 주춧돌을 예. 좀 이렇게 반듯한 거를 쓰지 않고 이렇게 자연돌을 그대로 쓰셨나? 예. 자연석으로 했을 때는 나무를 고기에 자연석대로 다듬어가 했으니까 그것이 받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밀리 나오지도 안 하고 밀리 들어가지도 안 하고. 요 자연석을 쓰면 정말 이렇게 원형으로 파야 되니까 예. 구조적으로 예. 좀 더 안정감이 있게 되겠네요. 그렇지. 그런 또 이유가 있었군요. 예. 집 내부도 한번 어떤지 들어가 볼까요? 예, 들어가. 마을의 고택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은 집이랍니다. 우선 대문채를 지나면 제일 먼저 사랑채가 반겨주고 사랑채와 헛간의 사이길을 따라 마당으로 들어가면은 안채가 소박하게 버티고 있지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산이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세잖아요. 예. 그리고 선생님 어렸을 때 사셨던 집보다 이 집이 좀 앞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산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예. 그래서 이 사랑채로 좀 그 기운을 막아주고 예. 이렇게 사이에 보이는 예. 그 공간이 좀 이렇게 숨통을 트인다고 할까요? 그 옛날에는 폭은 집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너무 개방시키면 나가는 것과도 같거든요. 가둬주지 그래서 않는구나. 이 가두는 역할도 합니다. 인위적으로 터가 좋게 만들려고 하면 뾰족한 부분은 오래 내요. 오래 내고 담을 담 밖으로 내놔요. 그렇다고 해서 팔 때 그 땅 안 파는 건 아니라요. 그 자리를 나무로 가루든지 담을 막아서 가루든지 해서 신경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게 명당입니다. 풍수적으로 복을 담당한다는 마을의 주산을 바로 앞에 둔 이 집. 과연 그 덕을 좀 봤을까요? 큰 애는 그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둘째가 성균관대학교 다니고 셋째는 대구 한의대를 다니는데 우리 애들이 학원에 안 다녔습니다. 예. 그런데 거짓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집안에는 연고대 나가는 빛을 못 봅니다. 열촌 이내에 쭉 애들이 거의 서울대고 이런데 영화도 못 내본다. 예, 전부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 잘 되는 것 이상의 큰 복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더 좋은 이 집에 출가한 자식들도 자주 올 수 있도록 사랑채의 내부 공간도 요즘식으로 생활하기 편리한 게스트룸으로 바꿨다는데요. 그래도 자연과 함께하는 한옥의 장점은 그대로죠. 이 집의 주요 살림집인 안채. 아니, 그런데 안 어울리는 게 있는데요? 근데 이 태양광 전지판으로 이렇게 처마를 만드는 거는
전기 설치법이 특별법이 생겨가지고 아, 그래요? 요 전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로 되어 있습니다. 요새 이제 차은광 전지판들을 많이 설치를 하시니까 이게 예. 고민이거든요. 예, 이걸 예. 뭐 한쪽 주차장에 놓고 쓸까, 뭐 어떻게. 근데 할까 장점이 고민인데. 하나 있습니다. 원형 보전 지역은 비가리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가리개가 자동으로 돼가지고 좀 보기는 그래도 아니 근데 뭐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누구나 알다시피 전통 한옥은 겨울철 난방이 가장 큰 애로점인데요. 이 집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루와 천장의 단열부터 이중창까지 꽤 고심을 했다는군요. 제 발바닥은 따뜻하지가 않거든요. 온기가 없는데 여기는 온도를 안 하셨던 거죠? 지을 때 저는 이 마루를 밑에다 보일러를 깔자 했거든요. 아. 깔자 그러니까 네. 한옥의 백미는 대청 마루라고 그건 절대 안 된다. 아 그래요? 한옥에 가장 좋은 게 마루가 있는 게 장점입니다. 딱 들어올 때 딱 냄새 맡으면은요 솔향기가 확 납니다. 네 맞아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좋은데 구태여 세면으로 바를 필요가 어디 있네. 집 지으신 분도 이 대청 마루 말고 보일러를 깔면 네. 훨씬 생활하기 좋다고. 아니 아버님 좀 이렇게 말씀도 좀 요청사항이 있으면 좀 들어주시고. 아니지. 지금 아무 불편 없지. 아 그래요? 바로 이게 라지에다나 또 전기장판을 했을 때 경비는 조금밖에 안 드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고급스러워 보이고 따뜻한 느낌이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 바닥 난방은 포기하기가. 이거 계속 오늘 하루 정도 해놨다면 따뜻할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차가워요 발이. 금방 피웠잖아요. 이 남자가 남자를 좀 못 믿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결국 남편의 남다른 대청마루 사랑으로 보일러는 포기했지만 과거 추운 한옥에서 시집살이를 해야 했던 아내를 위해 주방과 안방 등 나머지 공간들은 현대식을 가미했답니다. 방 안에는 수납을 위한 붙박이장까지 마련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욕실도 실내에 두었죠. 이게 뭐지? 이거 왜 안 열려? 몰라. 여기 안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어린 손주들도 할아버지 댁에 자주 놀러 오는데요. 올 때마다 신기한 게 많은 모양입니다. 이게 뭐지? 뭐 하노?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열쇠 이거 여는 건데 열어볼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어이쿠 됐어. 그럼 한번 열어봐. 열쇠는 철인데 왜 굳이 이거 나무로 했는지 나무가 많았고 철이나 이런 게 적어가지고 신기해요. 옛 물건 하나로도 손주들과 소통이 가능하네요. 그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갖게 되네요. 아이가. 예예 그렇지요. 저거가 사는 모습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모습이 약간은 틀릴 거란 말입니다. 세대의 차이가 남으로써 처음에는 잘 몰라도 차츰차츰 그게 익숙해지니까 친밀감도 나고 사람 사는 맛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세대를 넘어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집안의 복이 아닐까요? 복을 짓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 아니겠나 싶어요. 항상 즐겁게 뭔가 이제 희망적인 것으로 추구한다는 거 그런 의미가 복을 짓는다는 거 아니겠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복이라 하면은 오복을 말하곤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행복이 아닐까요? 새해에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You and me Sunday driving, not arriving.
두 번째 찾아간 곳은 대구 팔공산 자락.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또 다른 전통 한옥 마을인데요. 근데 이 마을 이름이 되게 특이하게 묘골이에요. 정말 묘하다 할 때 묘자라고 하는데 정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좀 묘한 것 같아요. 이곳 묘골 마을은 조선 전기 단종의 보기를 도모하다 목숨을 잃은 사육신과 관계된 마을인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이거 귀한 손님이 오시면 비가 온다던데. 그래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육신 중에 한 분이신 박팽자 연자 어른의 18대 손 박돈규입니다. 육신사 사당이 있다 해서 육신사 마을이라 하기도 하는데 550여 년 전부터 박씨 집성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풍수가들이 여기를 다녀가는데 자궁틀어 하시면서 바깥에서는 마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 2km 정도 들어와야만이 이 마을의 형태가 보이게 됩니다. 아주 묘하다 해서 묘골로 되어 있고, 박팽년의 며느리가 이 마을의 은신에 출산한 아기를 노비와 받고 가문을 이었다죠. 태고종은 그렇게 살아남은 박팽년의 후손 박일산이 99간 종택을 짓고 이 마을에 정착했던 자취가 담긴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건축물입니다. 풍수적으로는 마을이 좌청령 500호의 길지라는데요. 정막강산입니다. 아주 고요하니까 풍수의 그 직이 정신적으로 내려오는 철학 이런 것들이 주위 환경에 의해서 주로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역시 대학과 지역 서당에서 인재를 육성해 왔다는데요. 마을 위쪽의 자리에 운경정사라 불리는 이 집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너무 단아하고 네. 이 아름다운 한옥이 있네요. 네, 큰 사랑채로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태고정 정자가 있습니다. 예. 거기가 이제 큰 집이다 보니 거기보다 크게는 지을 수가 없고 이렇게 아담하게 지어져 있고. 건축주의 팔대조 어르신이 300여 년 전 지은 집을 지난 2011년에 복원해 현재의 사랑채와 안채까지 준건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고향과 가문을 지키라는 부친의 유언에 따라 낙향을 했다는데요. 평소에 저는 사랑채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 앉아 있으면은 여기를 떠나가지고 행동했던 것들이 조상님 거처하는 집에 내가 있으면서 그걸 바르게 했나? 혼미했던 것이 맑아집니다. 우리 동기생들 이렇게 만나면은 야, 너는 늙지도 않네. 세상 거꾸로 간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옛 선조들이 지냈던 그 옛날 사랑채의 모습을 최대한 살리고자 했던 것과는 달리 안채는 고풍스런 전통 한옥의 외경에 현대적인 요소들을 가미했다는데요. 특히 단열을 고려해 유리와 이중창을 설치했답니다. 하지만 천장의 대들보와 석가래만큼은 고수했다는데요. 예전에 지어진 건물 같지는 않은데요. 한옥이긴 하지만. 손자들이 태어나고 하니까 걔네들도 여기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현대 생활에 맞게끔 조금 구조 개선을 했습니다. 지금도 춥거든요. 네. 근데 만약 이거 이중창 없고 이랬으면은 그렇죠. 저도 거짓말은 못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 하루를 보내기는커녕 그냥 잠깐 한옥 좋네요 하고 갈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옛날 그대로 힘들더라도 참아라. 그대로 참으라 하지만은 몇 번 참아봤지만은 도저히 내 손녀가 와서 자기 생활에 부합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뭐 문화재청 홍보 광고 찍는 것 같은데. 그렇게 겨울에도 따뜻할 뿐 아니라 방과 주방, 욕실도 마치 아파트처럼 동선이 연결돼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바꾼 것입니다. 생활 패턴이 달라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전부 아궁이로 해서 방에 군불을 떼고 1년 365일 계속 쓰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안 쓰다가 쓰게 되면 그 안에 가스가 차여가지고 불을 떼면 폭발을 해버린대요. 신구가 겸비가 돼야 되겠죠. 옛날에 그 생활하던 것도 받아야 되겠고 좋은 거는 받고 또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옥의 멋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살기에도 편안한 집을 원했다는데요. 그러면서도 집안의 가장 높은 자리에는 조상을 모신 사당을 함께 두었답니다. 또 나무 한 그루도 허투루 심지 않았다네요. 제 여기 지금 수목이 예전에 집을 비워뒀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막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구축을 다 살려가지고 중요한 회화나무도 살리는데 병치료하는데 300만 원씩 들어가. 조경하는데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생전에 조부님이 좋아하셨던 매화와 배롱나무, 소나무 등 계절마다 어울리는 뜰을 가꾸는 일에도 정성을 다해왔다는군요. 다른 집과 달리 저는 전통을 살려서 그대로 문화재 관련하는 업체에다가 시켜서 굴토 작업을 해가지고 원형 그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문화유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춧돌 하나까지도 찾아내 문헌과 고증을 토대로 최대한 원형 그대로를 살렸다는데요.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 중사랑채 잉여 시절을 보냈던 집이옵시다. 예전에 어른들이 사시던 그대로 복원을 하려고 했는데 제 안식구는 안치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답답하다. 제 자식들은 네. 아빠 여기 수영장 만들자. 아, 수영장이요? 네. 아, 아이디어가 기발나긴 하네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네. 복원하고 싶어요. 아. 과거 이 자리에 있었던 중사랑채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새해가 다가오면은 챙겨야 할 일이 많아지는데요. 며칠 있으면 구정이 다가오니까 설 차례 때나 기해사 때 지방을 일일이 써서 매시고 있습니다. 문득 기억 저편에 옛집과 어르신들을 떠올려 봅니다. 조모님이랑 백모님이랑 형제 자매들하고 이렇게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정말 삼시세끼 밥 못 먹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그 어른들이 안 드시고 우리한테 줄 때 그때 마음 지금 생각하면은 그 추억은 정말 가슴 아리하는 부분이 있죠. 도시에서의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고향 마을로 내려온 또 다른 이유는 마을의 빈집들이 늘어나기 때문이었다는데요. 일단 내화하는 인구수는 혈족들, 시족들이 다고 3분의 2는 출입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보셔야 되고 교육 환경이 절대 안 되고 생업이 바쁘다 보니까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사람의 온기가 있어야 집도 마을도 오롯이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묘안을 마련했는데요.
이 마을에 좋은 이웃들을 맞이한 거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아이고 멀리서 오셨습니다.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분이 전통 한옥을 좋아하시고 이 문화예술을 다루시는 분인데 아, 저는 복장만 보고 아하, 예. 서당 선생님이시거나 40년간 전통 지연을 연구하고 있는 황혜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골입니다. 첩첩 산골인데 태어나기를 그곳에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 한옥집이니까 군불 때는 방에서 태어나가지고 항상 그 온돌방을 그리워하고 보면 눈물 날 정도로 이 한옥에 매로 빠져있죠. 저거 결이 나 있는 자연 갈라져 있는 모습, 자연적으로 누가 하점 나이테 옹이가 생기는 모습 정말 아름답잖아요. 한옥집에 살 것이다라고 오늘 수건으로 제가 생활해 왔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얼마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보름 안 됐습니다. 아직 전기세도 한 번 안 내봤습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전통 지연 장인으로서 우리 것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데요. 대구 근교를 그 10년을 다녔습니다. 가장 여기가 최고입니다. 또 기운이 엄청나게 좋은 곳이고 그래서 내 뼈를 여기에 묻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평생 로망이었던 한옥의 거주 공간과 작업실을 동시에 마련하게 됐다는군요. 자가인가요? 지금 이제 전세로 들어가 있죠. 정년퇴직을 하고 나가 60이 넘어서 보통 시골에 그 한옥집을 짓고 보통 5억, 6억씩 투자를 짓습니다. 뭐 작고를 하시고 나면은 그 집은 폐허가 되게 되죠. 이런 틀을 갖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도집하면 엄청나게 싸죠. 묘골 마을의 남다른 기운에 이끌려 이 집을 구했다는 연장인. 대문체부터 자신만의 개성과 취향을 발산하고 있는데요. 그 연에 이렇게 뭐가 그려서 붙어 있던데 좀 저기 이제 뭔가요? 12지 상인데 예. 우리 여기 남치현이라는 집을 들어오면은 그 쥐띠 가진 사람 뭐 띠가 각자 12지가 다 틀리니까 그래서 이 집만 통과하고 갔다 나가면은 모든 애건 보내고 복은 받는다라는 그래서 대문 밖에 붙여놔봤습니다. 그러게요. 12개 띠가 다 걸려 있으니 이 집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겠네요. 그런데 주요 생활 공간인 안채는 역시 생활의 편리를 위해 집주인이 개조를 했다는데요. 지금 요 집도 이제 조금 개조가 된 상태라 가지고 그 불편하고 또 개조됐는 기에 이 집도 화장실도 또 이게 원래 한옥집 화장실 뱉으면 안 되거든요. 화장실 부분이 썩어요. 물이 튀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한 2년, 3년마다 재보수를 해야 됩니다. 너무 그렇죠? 습기에 약하니까. 네, 맞아요. 예. 저 요강도 있네. 여광을 제가 10년 전에 화장실이 여기 한옥집에 가면은 저 요광 필요하다 싶어 구했는 걸 여기 옆에 갖다 놨습니다. 그런 리본 레닝 하는 거는 반대하는 저는 반대합니다. 한옥은 한옥 맛이 있어야 되죠. 약간 뭐 겨울에 좀 추워도 방바닥 뜨시니까 뭐 삿질을 한다든지 뭐 방음을 하게 해서 삿질 이런 건 안 하고 순산 전통 그건 원래 그 전통입니다. 그 이제 단지 이제 구들이냐 그럼 꼭 지면 저는 방 하나는 구들을 만들 겁니다. 굴도 올려고. 한옥 본연의 멋이 중요하기 때문에 창호지 문도 포기할 수 없다는데요. 그 선생님 댁처럼 약간 이중창호로 해서 네. 이 안에는 창호 하나 더 해서 좀 따뜻.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그 창호 그 많은 딸이 있는 모습이. 그거 삐끼고 바르고 하는데 이사장님, 그거 삐끼고 바로 하는 그게 멋있다 깐게네. 겨울을 준비하는 동절기 준비하는 그 기분이. 이제 변화될 수밖에 없어. 그거 변화 안 돼야 돼. 한지는 있어요. 우리 그 이사장님 집에 마루에 그 얼마나 뭐죠? 그 기둥, 그 큰 소나무에 둘레. 여는 거는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래도. 근데 혼자 사시니까 그래 하지만 나도 후소에 와야 되는데 안 고치고는 안 된단 말이야. 현대 생활 해야 돼. 안 돼. 지금 안 돼. 무조건 전통맥을 살려야 돼. 하하, 이 한옥 끔찍이 아껴줄 인자 한번 제대로 만났네요.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한옥에 왔으니 작업도 일사천리겠는데요. 자, 우리 한국 땡기 본다.
현실에 매달려 양기 날리며 직접 작사한 노래라는데요. 무지개 피는 년마다 손이만 꿈을 싣고. 아이고 잘했습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그동안 하는 동안에. 일반 콘크리트 속에서 만들 때 이 전통 연을 만나니 좀 부끄럽죠. 진짜 전통의 맛을, 진짜 연을 만들겠다. 아, 내가 이렇게 나르는 모습을 그리고 싶다. 저런 작품이 나오는 거 보면은 기분이 날아가시는 것 같아요. 연 하나만 잡으면 동심으로 돌아가는 장인이 앞으로 이 집에서 어떤 연들을 만들지 참 궁금해지네요. 이 집보다도 네. 또 아주 이렇게 쭉 내려온 길을 받은 집이 있어요. 아, 이 집도 길을 받고 가는데. 이 집도 길이 있는데 더 좋은 기가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요? 묘골 마을에서 유독 관광객이 몰리는 집이라는데 겉보기엔 따로 대문도 없는 집이네요. 기운이 좋은 전통 한옥입니다. 아니 근데 이 근처에도 한복 대여하는 데가 있나 봐요. 또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또 사진도 찍고 그러시네요. 이 집에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왜 한복을 입으시고 사진을 찍으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집 앞에서 사진을 찍으세요. 한복 입은 김에 이제 사진 찍어준다고 원래 그래요. 젊을 때부터. 이 집은 제 왕고모 생가입니다. 스님이 지나가다가 왕고모님을 보고 재벌가의 부인이 되겠다 이렇게 스님이 관상을 보셨어요. 그게 그 말이 씨가 되었는지 삼성재벌가의 창립자 이병철 회장님의 부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요? 네, 그 박돌 생각입니다. 여사. 박두울 여사가 살았던 생가터에 2010년 옛 모습의 일부를 복원한 집인데요. 이 말 안에 박돌 여사의 생가가 있다는 것을 진작 알았습니다. 저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2년 전에야 좀 알았어요. 제가 처음 계약한 날, 근데 여기 이제 마루에 앉아서, 근데 저 앞에 있는 야트막한 산을 보는데 풍경도 예쁘고 마음도 안정된다는 느낌도 좀 들고, 바로 그 다음날 전화를 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됐는데요. 거부의 아내나 왕비가 나올 집터여서일까요? 마을에 심한 가뭄이 와도 이 집의 우물만큼은 절대 마르지 않아서 온 마을을 살렸다고도 하네요. 평생 우리의 글과 말을 연구해온 국문학자이자 교수였던 부부는 이 집을 서거와 주말 세컨하우스로 마련했다는데요. 특히 남편은 한옥 학교에 다닐 정도로 한옥을 동경했답니다. 이 집 정말로 좋습니다. 이런 집이 좋습니다. 그 색깔에도 보이고 참 부럽습니다, 박사님. 예. 저하고 바꿀 수도 없고. 이 집은 나만 쓰는 집이 아니고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 모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 꽃밭을 가꾸었습니다. 이 집을 그냥 그 폐허같이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동네에 이제 포토존이 되리라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사람들이 꽃밭을 배경으로 그네에 앉아서 이제 사진도 찍기도 하고 그러셔요. 스스로를 이 집의 관리인들이라 생각한다는 부부는 이 집을 정성껏 가꿔가고 있습니다. 어린 손주들이 찾아와 마을에서 마음껏 뛰어놀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는 부부. 집을 살리고 온기를 더하는 것은 역시나 사람일 테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행복한 것은 순리대로 살면서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함, 안정감, 로망을 지금 실현하고 있다는 거. 무엇보다도
넓은 마당을 손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거. 결국 복이 있는 길한 집이란 사람의 정이 넘치는 그런 집이 아닐까요? 한옥위에 집이 떠 있다고요? 지금 공간 구성에 대해서는 만족을 합니다. 그 월세로 내느니 대출금을 그냥 차라리 갚자. 마법이라 불러볼까 이런 신비한 일들 그대